말 그대로 고문 같은 학대를 못 이겨 목숨을 걸고 집에서 도망친 경남 창녕의 초등학생 사연에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실 텐데 아이가 발견되고 난 뒤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 또 경찰이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그간 드러난 정황 등등 너무 충격이 큽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과연 이게 9살 어린아이가 겪을 수 있는 일인지가 의심스럽고요. 그 아이가 감내했을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어른인 입장에서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 A양, 9살 A양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이 학대 내용을 보면 일단 계부 B씨가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찢었다고 하죠. 그리고 발등에 글루건을 싸서 화상을 입히기도 했고요. 욕조에 넣어서 숨을 못 쉬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빨래 건조대로 폭행당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A양이 탈출한 경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영화에서도 사실 이런 경로로 어린아이가 탈출한 적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네.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이틀간 이 목에 쇠사슬에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잠시 줄이 풀린 상태, 풀어준 사이에 도망을 친 건데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 집에서 옆집 테라스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테라스로 넘어가기 전까지 네. 이 지붕 같아 보이는 것이 굉장히 비탈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 발을 디디거나 손이라도 놓치게 되면 그대로 미끄러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저게 지금 4층 정도의 네. 높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저렇게 목숨을 걸고 탈출할 정도라는 게 그동안 받았던 이 학대, 고문행위가 얼마나 지옥 같았으면 저렇게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출을 감행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A양 같은 경우 이 학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목줄 등 이 물품 다수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동 학대 도구가 입수된 상태인데 이 도구를 보면 쇠사슬, 자물쇠, 글루건, 프라이팬, 효자손, 세막대기 굉장히 도구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이야기가 더 기가 막히죠. 아이가 집을 나가겠다고 소리 지르고 반항해서 묶었다고 하는데 집을 왜 나가겠다고 했는지를 그렇죠. 살폈어야죠. 네. 이 A양이 위탁 가정에서 2년 동안 생활한 뒤에 2017년에 가정으로 복귀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학대가 이루어진 건데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만 봐도 한 3년 정도 흐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몰랐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A양이 상처 등을 가리기 위해서 긴 소매 옷을 항상 입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창녕에서 발생을 한 일입니다. 근데 거제도에서 살았다가 창녕으로 이사한 것이 지난 1월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월이라는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1월은 겨울방학인 동시에 1월부터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사실 네. 계속 학교를 못 가게 됐었죠. 그렇죠. 5월 20일 이후에 이제 등교 계약이 실시됐기 때문에 그 기간 내내 학교를 가지 못해서 학대를 계속 받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학교를 간 기간이 길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에서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부 같은 경우는 부모의 길을 포기한 인면수심의 범죄자에 불과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방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정말 아이에게, 기르는 동물에게조차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니,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 자체도 너무 화가 나는데 자녀가 여러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아이한테만 이렇게 학대를 했고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아이는 이제 큰아이는 집을 나와서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양육수당을 신청을 하고 이제 경찰이 이 다른 아이들을 부모와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갔더니 못 주겠다며 자해소동까지 벌였다고요? 이들 이해가 안 가요. 이들 부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정말 점입가경, 사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 4명의 자녀 가운데 유독 큰아이인 9살 A양에게만 학대를 가한 데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 A양이 친모의 자녀예요. 네. 친모와 지금 계부로 이루어진 가정인데 나머지 3명 A양의 이 동생들이죠. 동생들은 A양과 배다른 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친모와 계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인 거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아마도 이 학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이 지금 아동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학대받는 자녀 같은 경우는 이걸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A양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주로 나타나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상황을 피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혼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할 텐데 A양이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A양 같은 경우 목줄로 계속 묶어놓고 있다가 집안일 할 때만 풀어줬다고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9살 아이한테. 그 밥도 하루에 한 끼밖에 주지 않아서 네. 영양실조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중요한 건 또 지금 A양이 이렇게 탈주를 감행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양육수당 챙기려고 이들 부부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뭐 보면 지금 A양 계부하고 친모 그동안 A양을 포함해서 3명, 그러니까 모두 4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네. 매달 양육수당으로 각종 수당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 10일에 이 창녕군에 가정양육수당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가정양육수당이라는 게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을 돌볼 때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에서 이제 수당을 주는 그런 제도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그 수당이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의붓 동생 6살, 5살 두 동생이 또 어린이집에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 매달 40만 원을 추가로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정이 다자녀 가정이잖아요. 네. 4명이죠. 그래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또 군에서 지원해주는 출산지원금 1,000만 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1,000만 원도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양육수당 국가에서 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잘 키우라고. 그렇죠. 가장 단순한 이유는 아이 잘 양육하라고, 잘 키우라고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 복지 정책인데 중요한 게 이거 역시 우리 혈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들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학대를 한 건데 이들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그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지금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사회 악인 부모한테 이런 복지 정책, 아이들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복지 정책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역시 정부에서 조금 한번 다시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수당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이 다 끝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전 가방에 갇혀서 결국 숨진 천안의 한 소년이 있었죠. 정말 요즘 아동학대 참상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데 결국은 법무부까지 나서서 법을 고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이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갑론을박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 자녀체벌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이 법무부의 안을 보면 네. 민법 915조 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징계권이라고 하는데 삭제를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기서 이제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처벌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네. 일단 이와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학대와 체벌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이 아동학대 훈육을 위한 처벌과 그러니까 체벌이죠. 네. 처벌이 아니라 체벌과 엄연히 다른 건데 일단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동학대를 자행하고 있는 부모들 강력하게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 체벌 자체를 없애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공공시설 같은 데 갔을 때 우리가 뭐 식당만 가더라도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로만 훈육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까지도 이제 체벌을 금지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동학대와 관련된 가해자죠. 이 가해 부모들을 봤을 때 이건 부모가 아니라 범죄자에 불과한데 나머지 아동들, 자녀들을 잘 기르고 있는 부모들 역시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기가 쉽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이 우려는 굉장히 현실적인 우려라고 생각이 되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법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거나 꾸중을 할 경우에 이 역시 체벌은 아니지만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와 또 반대 의견이 있어요. 사랑의 매는 없다. 이래서 지금 이 법무부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 네. 아동들의 인권 역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동 전문가들 중에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체벌 자체는 그다지 교육에 효과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체벌을 가했을 때 아이들이 말을 듣는 건
말을 잘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체벌을 피하기 위해서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체벌은 굳이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지금 뭐 이 법무부 안에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이 일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법적 제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모의 체벌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공론화의 장을 열어서 네. 여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뭐 이걸 법적으로 제도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에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실질적인 뒷받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녀 학대받은 그 아이는 일단 병원에서는 이제 퇴원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옮겨서 지금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하고요. 인사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했던 말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밥을 먹게 돼서 너무 기쁘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죠. 네. 사실 요즘에 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에게는 그동안 예외적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인 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계속 이 아이를 케어해 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우리 법을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청구한다면 이게 받아들여져야 뭐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텐데 일단 실제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피해 아동을 맡아서 키워줄 위탁 가정을 찾기도 힘들고 관련 기관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청구한다고 해도 법원에서도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워하고요. 검사도 청구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탁 가정의 현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위탁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로부터 또 보조금을 받잖아요. 이 수당을 받는데 돈이 개입되다 보니까 이 돈만 받고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아이를 제대로 케어해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위탁 가정으로 선정된 가정 중에 또 일부가 이 가해자죠. 가해 부모의 친척인 경우도 네. 상당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피해자인 아이를 케어한다기보다 가해자 입장에 서기가 쉽죠.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보호받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피해 아동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2차, 3차 피해 더 받을 수 있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이 내가 키운 아이, 나의 아이는 내 소유물이다. 이렇게 사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사고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